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인구 2,000명의 작은 탄광 마을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 닫으면서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원자력 발전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 대신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하고 핵폐기물은 절반으로 줄이고 연료 효율은 3배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건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4세대 원자로 시대, 한국은 어떻게 글로벌 SMR 파운드리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만드는 나트륨 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른지. 둘째, 왜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이 원자로에 수조 원을 베팅하는지. 셋째,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SMR이라는 새로운 원전 시장의 판도와 한국 기업의 기회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공부, 저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원자로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단순히 작은 원전이 아닙니다. 기존 원전의 개념 자체를 뒤집는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경수로라고 부르는 기존 원전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압력을 높이면 더 높은 온도까지 버티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경수로의 냉각수 온도는 약 300도 정도입니다. 열효율로 따지면 3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 중에 70%는 그냥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건 30%뿐이에요. 그런데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다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씁니다. 나트륨은 끓는 점이 약 880도입니다. 덕분에 원자로 출고 온도가 500도를 넘습니다. 테라파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료 효율이 기존 경수로의 3배에 달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트륨은 대기압 상태에서도 액체로 유지됩니다. 기존 원전처럼 150기압이 넘는 고압 환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압력이 낮으면 사고가 나도 폭발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냉각수 공급이 끊기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나트륨 원자로는 구조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끊겨도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열을 식혀주거든요. 펌프 없이도 자연의 힘만으로 안전이 유지되는 거죠. 테라파워가 진짜 혁신적인 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원자로에 붙였다는 겁니다. 기존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시나요?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은 24시간 일정한 전기를 만들어요.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에도 수요가 폭발하는 저녁 피크 타임에도 똑같은 양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이 들어오면 원전 전기가 남아돌고 해가 지면 전기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테라파워는 이 문제를 용융염 저장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원자로는 항상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840메가와트의 열을 꾸준히 만들어내죠. 이 열로 바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남는 열은 용융염 탱크에 저장해둡니다. 그러다가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피크 타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해둔 열을 한꺼번에 꺼내서 터빈을 더 돌립니다. 기본 출력 345메가와트에서 최대 500메가와트 이상까지 출력을 올릴 수 있어요. 5시간 반 넘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충전식 보조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발전소 같은 겁니다. 낮에 충전해두고 저녁에 몰아서 쓰는 거죠. 핵폐기물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테라파워 공식 자료에 따르면 메가와트당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기존 경수로 대비 50% 감소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발전소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면 왜 이제야 나온 걸까요? 사실 소듬냉각 고속로, 그러니까
나트륨을 쓰는 원자로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연구됐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모두 실험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이었습니다. 기존 경수로가 너무 잘 작동했거든요. 굳이 비싸고 복잡한 나트륨 원자로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24시간 돌아가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AI입니다. 챗GPT 한 번 쓸 때마다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일반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 전력을 먹어치웁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입니다. 그것도 24시간 끊기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요. 태양광은 해가 져야 끝이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배터리로 저장하자니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원자력이 답입니다만 기존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비용도 수십조 원이 들어요. 그래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뜨는 겁니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건설 기간이 3년 정도로 짧아요. 비용도 대형 원전의 일부 수준입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가 바로 이 SMR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2008년에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20년 가까이 투자한 결과물이죠. 지금부터 이 원자로가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테라파워는 역사적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건설허가 신청서를 낸 겁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비경수로, 그러니까 물을 쓰지 않는 원자로에 대한 건설허가 신청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NRC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2025년 12월에는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통 이런 심사는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테라파워 프로젝트는 2년도 안 걸렸어요.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이 기술을 밀어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 건설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4년 6월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참석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캐머러에서는 소듐 테스트 시설과 에너지 저장 설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목표는 2030년에서 2031년 사이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원자로의 핵심 부품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원자로라는 게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톤짜리 철강 구조물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용접 하나 잘못되면 방사능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2024년 12월 테라파워는 핵심 주기기 제작 파트너를 발표합니다.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이 맡은 건 세 가지입니다. 원자로 보호용기, 원자로 지지 구조물, 노심동체 구조물. 이게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자로 보호용기는 원자로를 감싸는 두 번째 방벽입니다. 만약 내부에서 나트륨이 새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안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원자로 지지 구조물은 말 그대로 수백 톤짜리 원자로를 떠받치는 구조물입니다. 지진이 나도 원자로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합니다. 노심동체 구조물은 원자로 내부에서 핵연료 배열을 유지하고 나트륨 냉각제의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원자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테라파워는 한국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증된 실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62년부터 원전 부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60년이 넘는 역사, 한국 원전의 핵심 기기 대부분을 두산이 만들었습니다. APR-1400이라는
한국형 원전 있죠?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그 원전입니다. 이 원전의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전부 두산 제품입니다. 단순히 많이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전 주기기는 미국 기계학회 ASM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산의 창원 공장은 이 인증을 가진 세계에서 손꼽히는 통합 제조 시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수 소재 가공 능력입니다. 나트륨 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다른 소재를 씁니다. HT9이라는 특수 합금강이 필요해요. 이 소재는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고 고속 중성자에 노출돼도 잘 버팁니다. 문제는 이 소재가 가공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용접할 때 정밀한 열 처리가 필수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균열이 생기죠. 두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코와 협력해서 이 소재의 국산화와 가공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금속공학 데이터와 숙련된 기능공들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합 생산 능력입니다. 원전 주기기를 만들려면 거대한 단조 프레스, 정밀 가공 설비, 대형 용접 장비, 열처리 시설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게 한 곳에 다 있어야 효율적이에요. 두산의 창원 공장은 이 모든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 제조 복합 단지입니다. 테라파워만 두산을 찾은 게 아닙니다.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GE 히타치, 미국의 주요 SMR 개발사들이 줄줄이 두산과 손을 잡았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엑스에너지와 16기 규모의 주기기 예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약입니다. 아직 원자로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생산 물량을 확보해둔 겁니다. SMR 산업이 시제품 단계를 넘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산은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에 SMR 전용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MR 파운드리, 그러니까 세계 SMR 제조 공장의 중심지가 한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원자로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HALEU라는 특수 연료를 씁니다.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원전 연료보다 우라늄 농축도가 높습니다. 일반 원전은 5% 미만인데 HALEU는 5%에서 20% 사이입니다. 문제는 이 연료를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유일한 상업적 공급원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이 끊겼어요. 테라파워 프로젝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래 2020년대 후반에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HALEU 공급 문제로 약 2년이 지연됐습니다. 테라파워는 2022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일정 지연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라파워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SP 아이소토프스라는 회사와 협력을 발표합니다. 남아공 펠린다바 지역에 HALEU 농축 시설을 짓기로 한 거죠. 2025년 5월에는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테라파워가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고 ASP 아이소토프스가 시설을 짓고 운영합니다. 이 시설은 2027년부터 HALEU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0년간 최대 150톤의 HALEU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라마톰이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워싱턴주 리칠랜드에 HALEU 금속화 공장을 짓고 있어요. 농축된 우라늄을 실제 연료로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단순히 테라파워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에너지 패권에서 벗어나려는 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연료 자급 체계가 완성되면 4세대 원자로의 상업화는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빅테크들의 움직임입니다. 2026년 1월 9일 테라파워와 메타가 계약을 발표합니다. 최대 8기의 나트륨 원자로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8기면 얼마나 되는 전력일까요? 나트륨 원자로 하나가 345메가와트입니다. 2기를 한 사이트에 지으면
690메가와트, 피크 타임에는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까지 올라갑니다. 8기면 수 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웬만한 대형 원전 여러 기에 맞먹는 전력이에요. 아마존은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자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SMR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자력 전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전력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GPT-4 수준의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수십 메가와트에서 수백 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감당하려면 엄청난 면적의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해가 지면, 바람이 안 불면 배터리로 버텨야 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원자력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날씨와 상관없고 탄소 배출도 제로입니다. 빅테크들 입장에서 SMR은 완벽한 솔루션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SMR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원전은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공기업이 짓고 세금으로 건설비를 댔어요. 정치적 결정에 좌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SMR은 민간 기업들이 직접 돈을 내고 사겠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계약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원자력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20억 달러의 매칭 펀드를 받았습니다. 테라파워가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민간 투자는 이미 그 이상입니다. 2025년에 테라파워는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원자력 회사에 투자한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트륨 냉각 원자로 기술은 사실 오래된 기술입니다. 미국의 EBR2 실험로는 1964년부터 1994년까지 30년간 가동됐습니다. 프랑스의 슈퍼피닉스, 일본의 몬주, 러시아의 비엔 시리즈, 각국이 실험해봤어요. 그런데 왜 상업화가 안 됐을까요? 첫째, 기존 경수로가 너무 잘 작동했습니다. 굳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없었어요. 둘째, 나트륨은 물이나 공기와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안전관리가 까다로웠어요. 일본 몬주 원자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1995년에 나트륨 누출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폐로됐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나트륨 원자로는 한동안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테라파워는 이 문제들을 설계 단계에서 해결했습니다. 핵심 섬과 에너지 섬을 분리했어요. 방사성 물질이 있는 부분과 발전 설비가 있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떼어놓은 겁니다. 에너지 섬 부분은 일반 산업용 규격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등급의 비싼 자재가 필요 없어 건설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테라파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쟁사 대비 콘크리트, 철강 현장 노동력이 약 50% 적게 들어갑니다. 건설 기간도 핵심 콘크리트 타설부터 연료 장전까지 약 36개월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혁명적인 속도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4세대 원자력 기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물 대신 나트륨을 써서 효율을 3배로 높이고 핵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달아서 피크 타임의 출력을 500메가와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원자로의 핵심 주기기를 만드는 건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60년 넘게 쌓아온 원전 제조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빅테크들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SMR에 수조 원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대 8기, 아마존은 두산, 엑스에너지, 한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료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남아공, 미국 내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2030년에서 2031년 사이에
캐머러 실증 단지가 가동을 시작하면 전 세계 SMR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수주 파이프라인입니다. 테라파워,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주요 개발사들과 계약이 쌓이고 있습니다. 둘째, HALEU 연료 공급망 기업들입니다. 센트러스, ASP 아이소토프스 같은 회사들이 이 시장의 병목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셋째, 건설과 엔지니어링 기업들입니다. 베텔 같은 대형 EPC 회사들이 실제 건설을 담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SMR은 아직 상업운전 실적이 없습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도 2030년에서 2031년에야 가동됩니다. 실제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비용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HALEU 공급망도 아직 구축 중입니다. 2027년에 남아공 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병목 현상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NRC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방향은 명확합니다. 탄소 중립과 AI, 이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SMR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직접 돈을 대겠다고 나선 건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글로벌 SMR 파운드리, 세계 SMR 제조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꽃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SMR 시장의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빅테크들의 원자력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